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시가 지난해 정부 계획보다 5년 앞선 오는 2045년까지 에너지 자립도시로의 전환을 선포했는데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내년부터 하나 둘 해 나가기로 하고 그 첫 번째 핵심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하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광주시 동구 지원 1동. 광주시가 지정한 주민주도 에너지 전환 마을입니다. 에너지 효율이 낮은 노후주택들을 대상으로 신재생 에너지 활용을 늘리는 이른바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벽체 같은 거, 창호 같은 거, 노후주택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따뜻하게, 더 시원하게 살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조사하는 걸로. 40년 전만 해도 깨끗한 하천이 흘렀던 동계천 복개 구간. 교통 편의는 좋아졌지만 악취는 심해지고 미세먼지도 늘었습니다. 이제 차가 많이 다니고 내연이 이제 많이 뿌리니까 방해가 있어도 모든 그 미세먼지가 방으로 공기에서도 그 불안감을 느끼고. 광주시가 동계천 복원 사업을 추진하려는 이유입니다. 오는 2045년까지 에너지 자립 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광주시. 내년부터 추진할 첫 번째 핵심 사업들을 발표했습니다. 에너지 전환 마을 확대와 동계천 복원 사업을 비롯한 4개 분야 8개 사업들로 생활 폐기물을 지역 안에서 처리해 업사이클링까지 하는 특화단지 조성도 눈에 띕니다. 시민들께서 폐기물 시설을 굉장히 nimby 혐오 시설로 인식을 하셨습니다. 혐오 시설이 아니는 선호 시설, 핀피 시설로 바꾸고자 하는 의도도 강하게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 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24조 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단계별 계획 수립이 구체적으로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학교와 직장 등을 중심으로 61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학교 내 감염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방역을 책임져야 할 전남교육청은 집단 감염으로 폐쇄됐습니다. 방역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육청 출입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직원들의 코로나19 확진이 잇따르면서 청사 전체가 폐쇄된 겁니다. 전남교육청에서 처음 확진자가 나온 것은 대학 수학능력시험 이틀 전인 지난 16일입니다. 자녀의 확진 사실을 보고하고 검사를 받은 직원이 확진됐습니다. 하지만 첫날 같이 검사를 받은 사람은 9명뿐이었고 부서 전체 검사는 그 후로도 이틀이나 걸렸습니다. 확진자가 나오면 다음 날 부서 전 직원이 출근하지 않고 검사하도록 한 대응 지침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최초 확진자의 담당 업무상 건물 내 이동 동선이 많았지만 공간 폐쇄는 해당 부서만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1층에서 시작된 감염은 3층과 8층의 타 부서까지 이어져 현재까지 확진자는 6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2명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전남교육청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직원 접종률도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학능력 시험 등의 업무 추진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어서 부분 폐쇄와 방역당국의 안내로 최초 확진자의 전시명 시간과 동선이 겹쳤던 직원을 대상으로 확진자가 이어지면서 지난 19일 시작된 전남교육청의 폐쇄는 오는 29일까지 연장됐습니다. 현재 전남교육청의 자가격리자는 40여 명, 확진자가 추가되면 건물 폐쇄는 더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에 대비해 광주 전남 지역에 중증 병상이 추가로 마련됩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국가지정 중증 전담병원인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화순 전남대병원 등 3곳에 모두 38개의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병원 3곳의 중증 병상은 현재 39개에서 77개로 늘어납니다. 보성군의 유일한 섬인 장도와 육지를 연결하던 차도선의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서 보성군이 예산을 들여서 건조했던 선박인데요. 어떤 사정인지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성의 유일한 섬, 벌교읍 장도와 육지를 하루 2차례 오가는 38톤급 차도선, 장도 사랑호입니다. 보성군이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10여 년 전 배 건조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매년 수리비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운항이 중단된 채 항구에 묶여 있습니다. 배 소유주인 마을 차도선 운영위원회가 정기검사 수리비 1억 3천만 원을 내지 못하자 수리를 맡은 조선소가 법적 조치에 들어간 겁니다. 조선소 측은 수리비를 요구하며 선박 강제 경매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배가 경매로 팔릴 위기에 놓인 겁니다. 운영위는 올해도 배 수리 과정에 충분히 협의해온 보성군이 예년보다 많은 금액이 청구되자 손을 놓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배가 노후화돼가지고 수리를 하다 보니까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군에서 그걸 이해를 못하고 하지만 보성군은 운영위와 사전에 협의한 것보다 3배 많은 수리비가 조선소에서 청구됐기 때문에 뚜렷한 근거를 요구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수차례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했으나 위원회 쪽에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없이 지출을 하는 것은 이러는 사이 섬마을 주민들은 당장 겨울 나기가 걱정입니다. 기름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차로 해서 이렇게 이어지고 그랬는데 이 난방야도 못 때문에 이제 이거 깠다고 사람 다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보성군은 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도 사랑호를 대체할 차도선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겨울의 문턱에서 최근 기온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어려운 이웃들에겐 겨울 추위가 더 매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예년보다 더 추운 겨울을 맞고 있는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의 현장을 민소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좁은 골목을 따라 길게 늘어선 줄. 손에서 손으로 연탄이 옮겨집니다. 어느새 창고에 연탄 300장이 빼곡히 찼습니다. 하루에 석 장의 연탄을 피워 겨울을 나는 김정자 씨는 한시름을 놓았습니다. 연탄을 300장을 주시니까 너무나 올 겨울은 5개 참 지내겠네요. 감사합니다. 쉴 새 없이 연탄을 나르느라 힘들지만 봉사자들의 표정은 밝기만 합니다. 올 겨울에는 조금 많이 춥다고 해서 코로나도 어렵고 한데 저희 작은 마음이 좀 따뜻하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먹음직스러운 양념에 배추를 버무립니다. 정성스레 담근 김치를 통에 한가득 옮겨 담습니다. 이렇게 정성껏 담근 김치 1,000kg은 겨울 나기가 힘든 어려운 이웃 100가구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반찬을 해 먹지 못하시는 분들이 이제 수급자 중에 많은데 그분들에게 또 훈훈한 정을 이렇게 김치로서 느낄 수 있도록 나눠주고 또 그분들 안부 확인도 하고 이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주춤했던 지난해와 달리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올겨울은 점차 도움의 손길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탄은행에 올겨울 기부된 연탄은 이미 지난해 전체 기부량의 80%를 넘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겨울 추위가 더 매서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나눔이 큰 힘을 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소은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쏜 총탄에 맞아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최근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고 이광영 씨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이 후보는 어젯밤 11시쯤 광주시 북구 우산동에 마련된 빈소에서 고인의 넋을 기리는 한편 역사와 진실의 법정에서는 시효가 없다면서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들이 지켜지게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문을 마친 이 후보는 오는 29일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에 머물며 민심 탐방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난 23일 사망한 전두환 씨의 사자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부는 오는 29일 예정됐던 전 씨의 사자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의 공판기일 변경 명령을 피고인인 전두환 씨 측에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의 사망으로 사자 명예훼손 혐의 형사재판은 공소 기각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와 전남도 여성단체협의회가 제24회 전라남도 여성대회를 열고 여성 권익 증진과 양성평등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남녀의 동등한 참여와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보장 등 5가지 사항을 낭독한 뒤 전남 여성 지도자가 여성계의 결집된 목소리를 함께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흥군이 한우 개량을 통한 우량 송아지 육성과 한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으뜸 한우 송아지 브랜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3년 동안 총 1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으뜸 한우 송아지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가축시장 경매를 통해 관내 축산농가에 공급돼 정남진 장흥 한우 브랜드로 육성됩니다. 완도군에 정보통신기술과 치유를 융합하는 스마트 치유마을이 문을 열었습니다. 스마트 치유마을은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여가와 문화시설, 그리고 공동체 생활 서비스 기반 시설인 스마트 치유센터와 숙박시설인 힐링하우스 2동으로 구성됐습니다. 순천대와 순천문화재단이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공연과 전시 등 지역 문화행사 경쟁력 확보와 분야별 상호 교류, 네트워크 구축, 문화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해 서로 협력키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목포시에서 비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 항소 1부는 부패방지법과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패방지법 위반은 성립되지 않는다며 차명으로 거래해서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내걸고 한시적으로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조합원 4천여 명이 파업에 나섰습니다. 노조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차량 운행을 멈추고 각 사업장에서 파업 동참 선전전을 벌일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파업으로 인한 물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차량 지원 등 비상수송 대책 시행에 나섰습니다. 제29회 세계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는 전국 장애인 합창대회가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전국의 장애인 합창단 가운데 광주 한울림 합창단 등 지역 예선을 거친 14개 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모두 자유곡으로 경연을 진행했고 모두 10개 팀이 대상과 금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져 춥습니다.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낮은데요. 광주는 3.2도로 영상권을 보이고 있지만 나주가 영하 0.7도, 해남과 보성은 영하 2도 안팎까지 내려갔습니다. 아침에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아침 기온이 더 내려가겠습니다. 내일 광주의 아침 기온 1도, 일요일에는 영하 1도로 영하권 추위 보이겠고요. 낮 동안에는 맑고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 보여서 선선한 정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대체로 맑은 가운데 장성 등 일부 내륙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500m 안팎으로 짧아져 있는 만큼 출근길 운전하실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담양과 화순 0도까지 떨어져 춥습니다. 한낮 기온도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낮겠는데요. 구례 12도, 순천과 여수 13도에 머물겠습니다. 장흥은 아침 기온 0도에서 시작해 한낮 기온 13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목포 12도, 영암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안도 낮 최고 기온 11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사이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